이제 곧 얼마 후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장 한번 보고 오시죠. 자, 지금 중앙지법 모습 보고 계시고요. 잠시 후 이재명 대표가 중앙지법에 2차 출석을 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고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것과 아까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백현동 용도 상향과 관련해서 박근혜 당시 국토부에 직무유기 협박이 있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인지 따져보는 그런 재판이 되겠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공판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서 1차 공판 때 입장하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오늘은 과연 입장을 밝힐지도 상당히 좀 궁금하고, 아시다시피 2주에 한 번씩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궁금한 게 만약에 백현동 아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당시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당신 할 거야 라는 협박이 있었다라는 걸 이재명 대표 측이 입증을 못 해요.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허위로 인정이 돼요. 네. 그러면 이 발언이 당시 선거에 얼마나만큼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지 재판부가 보고서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만에 하나 유죄를 결정하더라도 수위를 벌금 얼마의 어떤 수위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하나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판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야 그러면 뭐 민주당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80만 원 해야지 90만 원 해야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백현동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계속 나갔을 거예요, 이야기가. 그러면 어떻게 종상향이 4단계나, 그것도 다른 땅도 아니고 성남의 요지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그러면 무슨 또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그 꼬리에 꼬리를 예. 물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백현동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대장동에 백현동까지 막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때 선거에서 얻었던 표보다 훨씬 더 상당히 적은 표를 얻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착한 것 같은데요. 자, 맞군요. 이 대표 발언 있는지 들어보시죠. 기존 재판에서 남은 증거를 작성한 메모 나왔는데 알고 있습니까? 백현동은 적극 행정 사례로 보고받으신 건가요? 네,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만 어차피 답도 없었어요. 법정에 입장을 했습니다. 내부 모습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출석한 모습 내부 화면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중계해드립니다. 2주에 한 번씩 이 대표는 이렇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 재판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의 유죄가 선고됐으나 3심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은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 등과 사법 거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습니다만 아직 뭐 별다른 검찰의 수사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과연 어떤 1심 판결이 나올지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영기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무죄다 이렇게 보십니까? 무죄라고 뭐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저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게끔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백현동 논란에서도 나왔다시피 백현동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이미 공문을 보내가지고 용도 변경에 대한 의사를 표명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것을 담당했던 공무원한테도 물어봐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입증 방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재판 과정에서 결국에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포커스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동아일보에서 취재한 그 문건에는 결국에는 국토부에서는 충분히 용도 변경에 대한 의사를 표명을 했고 성남시는 이것을 받았다라는 것이 일단 한 번 더 공개가 됐기 때문에 재판 과정 중에서 여러 해당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협박이 있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럼 그 협박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될
책임은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그 이재명 대표 측에 있어야죠. 왜냐하면 협박이라고 하는 게 해악을 고지해서 나쁜 너 그럼 나한테 뭐 혼나 이런 해악을 고지해서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협박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4단계 종상향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출직 공무원 시장에 대해서 어떤 간큰 공무원이 국토부 장관이라도 제가 봤을 때 그런 짓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그런 특별한 일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그것을 얼마나 그다음에 이제 내보내는 게 이제 국토부 그런 정도 공문인데 그런데 그 공문과 반대되는 내용이 오늘 동아일보에도 나왔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 반대되는 증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뭐 김문기 처장 건도 있지만 백현동 건은 더더군다나 이제 그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 모습도 생중계해드렸습니다.